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대성 하이텍이고요. 실적만으로 주가 기대는 어렵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지금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24년도 2분기의 실적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우선은 대상 하이텍을 볼 때 경제 지표로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제 지표로 접근하는 이러한 부분을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랑 미래 성장 여부를 한번 보면서 주가 상승에 원동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의 본질은 수급이잖아요, 솔직히. 지금 대상 하이텍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러면 우선은 재무제표랑 경제지표 보면서 대상 하이텍, 대성 하이텍의 실적을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하이텍의 실적 혹은 컨센서스 자료입니다. 2022년도 12월에 1284억까지 성장을 잘했습니다.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731억에서 시작을 했죠. 예, 성장률이 좋은 회사였고요. 그런데 2022년에서 2023년 넘어가면서 매출액이 크게 줄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에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판매 부진에 따라서 매출 감소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대성 하이텍이 공시를 올렸거든요. 당연히 제가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성 하이텍은 전방 산업이 전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침체가 일어나면 당연히 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매출액이 줄어들면 고정비 절감 효과가 매우 떨어지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영업 손실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야지 대성 하이텍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안 좋으면 대성 하이텍의 실적이 2023년도처럼 안 좋아지겠죠. 이러한 부분을 한번 확인하는 절차 한번 가져볼게요. 지금 보는 자료는 일본 공작기계 주문 건수입니다. 일본의 공작기계 주문 건수라고 하는데 이 자료가 이제 단순하게 공작기계에 달라는 주문 양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글로벌 경제의 침체 혹은 호황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 산업군의 카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하는 여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산업군이든 간에 이 공작기계가 들어갑니다. 이것까지 이해가 가시죠? 공작기계는 모든 산업군에 들어가는 기초 뿌리 제품이기 때문에 공작기계 주문이 올라간다고 하면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즉 카펙스가 올라간단 말이거든요. 기업들이 카펙스 설비 투자를 왜 올릴까요? 그건 당연히 향후 미래에 경제가 좋을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공장을 올려서 공장을 많이 건설해서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답이 좀 약간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공작기계 주문 건수가 많아지면 그 자체가 기업들의 카펙스가 올라간다는 말이고요. 이 말 자체가 경제가 호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작기계 주문 건수가 떨어지면 카펙스를 줄인다는 말이고 이건 바로 글로벌이 아니고요. 글로벌 맞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한국 공작기계는 안 가지고 오고 일본 공작기계 주문 건수를 가져왔냐고 그렇게 의문이 가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공작기계 그 자체가 전 세계의 전 산업군의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이런 그 호황 혹은 불황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로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일본 공작기계 주문 건수가 2021년이랑 2022년 사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을 하면 21년 하반기 때부터 계속 하락을 합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경제가 좀 침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2년부터 2022년이 여기서부터거든요. 2023년까지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렇죠. 2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하죠. 그 결과 다시 재무제표 볼게요. 지금 2022년에서 2023년 갈 때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적자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대성 하이텍처럼 전 산업군에 연관된 업체들은 방금과 같은 경제 선행 지표로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실적에 한해서요. 그러면 방금 일본 공작 기계 주문 건수 좀만 더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바닥을 찍고 난 뒤에 상승을 하고 있는, 예,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대성 아이텍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이제 컨센서스에도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2024년도로 보면요. 2023년보다 매출액 올랐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흑자 전환, 그리고 2025년, 26년 전부 다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경제 지표를 보면서 예상이 가능하고요. 이거 말고도 일본 공작기계 주문 건수 말고도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 주 경제 전망 지수이거든요. 독일 주 경제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독일 주 경제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경제 전망 지수를 향후 6개월 정도 동안 좋은지 나쁜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0 이상이 이제 경제가 호황인 거고요. 0 미만이 경제가 불황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독일 주 경제 전망 지수를 보면 지금 2023년 2월 달에 맥스를 찍고 난 뒤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한 시점이 2023년 11월부터거든요. 결국 2023년, 2023년도 때 독일 주 경제 전망 지수를 본 상태라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2023년도 때 대성 하이텍의 실적은 좋지 못하겠구나라는 좀 약간 남들보다 한 발 빠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이거를 또 그대로 경제 지표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2023년 2월부터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부터 올라갔죠. 이거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2023년도의 실적은 안 좋을 거고 2023년 11월부터 좋았으니까 24년도 실적은 당연히 좋겠죠.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방금 봤던 경제 지표를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2023년도 안 좋았죠. 예, 독일 주 경제 전망 지수도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면 대성 하이텍의 주가 향후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중국의 차이신 지수랑 그리고 미국의 공장 가동률을 가지고도 당시에 1분기랑 2분기 실적을 예상을 하는 내용을 찍었거든요. 이 영상 이전에 대성 하이텍의 다른 영상 보시면 다른 부분 경제 지표로도 이제 대성 하이텍의 주가는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 예전 영상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는 걸 잠시 빼먹었는데 독일 주 경제 전망 지수가 왜 세계 경제 쪽이 호황인지 불황인지 알 수 있냐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중심의 나라입니다. 수출 위주의 국가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수출 위주의 국가죠. 그렇다 보니까 수출이 좋아야지 경제가 호황인 나라예요.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독일 주 경제 전망 지수가 좋으면 당연히 독일의 수출이 좋은 거고 그만큼 세계 글로벌 경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일 주 경제 전망 지수를 쓰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 공작 기계 주문 건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이었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 독일 주 경제 전망 지수도 좀 우상향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공작 주문 건수도 우상향이었죠. 그래서 확실히 대성 아이텍의 실적은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수급이 없고 외면을 받았습니다. 시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잠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하이텍의 주가를 보면 2023년도 4월부터 이제 계속 하락합니다. 하락하고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올라왔죠. 이거는 중동 리스크 테마가 발발을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중동 리스크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죠. 왜냐면 테마성이 이 앞에서 크게 여러 번 나와가지고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테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결국 테마는 테마일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이고요. 근데 지금 대성 IT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좀 회복하고 있는데 왜 주가가 이러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수급이 없어서요. 진짜 말 그대로 수급이 없어서요. 지금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이 지금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보면 기간만 좀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거래량은 좀 매우 작아요. 좀 보이시죠? 그 외에도 한번 1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보면 지금 계속 개인만 사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으로부터 지금 외면을 받고 있죠. 이게 지금 주가 상승이 안 올라오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그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 들어오는지 모니터링은 해야 되고요. 다시 차트 잠시 좀 볼게요.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방이 열려 있어요. 좀 뭔가 지지를 하는 느낌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지 없이 하방이 열려 있고 하방의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지지하는 구간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외국인 혹은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 부양이 가능한 업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